아니 무게중심도 하고 다 직방도 좀 하게. 그냥 숙제를 내지. 네. 자, 우선은 자, 첫 번째 단원이 우리가 평면 좌표였어요. 그 평면 좌표에서 크게 세 덩어리를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안 나오시는 거 너무 없다. 자, 첫 번째 파트가 평면 좌표에서 도형을 만든 친구 맞지? 평면 좌표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을 배운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냐면 이걸 대문자 없어요. 이거 좀 구분을 해야지. 자, 첫 번째 파트로 배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형이랑 쭉 설명했잖아. 맞아 아니야? 자, 두 번째 파트는 뭘까? 두 번째 파트는 내분점이었죠. 그래서 내분점하고 하면서 또 대표형 쭉 그 기본 공식이랑 대표형을 쭉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숙제를 했단 말이지. 맞지? 평면 좌표가 수직선. 어? 아니 평면 좌표가 2차원인 건데 수직선을 먼저 설명하고 1차원인 수직선을 설명하고 그걸 확장시킨 개념까지 설명을 해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설명을 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도 수직선에서의 내분점하고 좌표평면에서 내분점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공식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공식을 쓰냐면 한 문장이잖아. 이게 사실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 건지 까먹어도 되고 어차피 합쳐지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에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제곱 물론 디테일한 뭐 세부 유형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얘는 뭐였죠? 지금 한 것처럼 n 플러스 n분의 크로스 더하기 이거 맞나? 네. 그치 이거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뭐라고? 무게중심이요. 자 무게중심은 일단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그러니까 사실 좌표의 뭐다? 평균값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정의를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보통 무게중심이 중력을 얘기하는 G를, 그래비티를 맞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있고 내가 이 짝대기 딱 세웠을 때 이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야. 맞지? 거기를 무게중심이라고 해. 그래서 그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일정한 중력이 당기고 있는데 안 균형을 이룬다는 건 얘가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쪼개졌다는 얘기지, 무게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게라고 표현하지만 동일 제품, 그러니까 동일 물질로 만든 삼각형이면 넓이가 곧 무게가 될 거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동일 면적을 가진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중선의 교점을 그어서 넓이를 다 얼마씩 가지게? 6분의 s씩 가지게 쪼개놓은 부분이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야지 양쪽에서 우리가 토션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잘 봐봐. 내가 짝대기를 들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세우면 얘가 균형을 못 이루지. 왜 못 이뤄? 여기가 더 무거웠어.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밑에서 올리는 힘은 똑같아. 여기 조나 여기 조나 얘가 밑으로 깔아지진 않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이 올리는 힘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넘어가냐면 회전력 때문에 그래. 이거 토션이라고 하죠. 나는 물리학 나오시 맨날 건축학과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토션은 그 회전력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동일한 무게를 양쪽에 가지면 그 시소잖아 시소. 돌리는 거래. 토크만. 그래서 토션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당연히 말한 것처럼 동일 물질이면 길이로 환산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같은 시기야. 동일 물질이면 면적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회전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넓이를 동일하게 나눠 가지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 뭐 증명은 어떻게 했느냐? 증명이 되게 간단한 게 A점, B점, C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중점 구한 다음에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내분점 구하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무식하게 직접 하면 누가 나온다? 얘가 나왔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성질을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얘가 원래 외분점도 하긴 하는데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하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인데 얘를 같은 비율로
네모나는 이런 점을 만들었다고 쳐. 그러니까 이 비율이 m 대 n으로 일정해. 그럼 공식이 되게 일정하게 반영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때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를 해요. 아, 무게 중심이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놨어. 교재를 지금 준 걸 보면 무식하게 진짜 해.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내분점 3개를 구한다. 그럼 그걸로 무게중심을 구한다. 근데 그러면 원래 거랑 똑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또 똑같이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와. 비율을 m 대 m으로 해도. 그럼 저게 근데 그러니까 또 NN 되면은 그치? 다 똑같을 때는 일치하는데 하나라도 다르면 안 일치하겠지.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낸 거야? 직접 다 하라고 내는 거야. 맞아. 아이씨 갑자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예쁘게 줄 때만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 쪽은 그 워크북 보면 알겠지만 별로 내용이 없어요. 개념이. 이게 다예요.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도 되게 간단하거든? 가볍게 풀고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대표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대표 유형이 당연히 저번에도 했듯이 1번은 당연히 뭐야? 기본 문제. 진짜 3점을 주고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가볍게 풀어볼게요. 이캠 보시면 이캠 1번 보면 그냥 그 얘기거든. 이캠 1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A점 좌표가 아니면 2번을 해보든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할게요. A점 좌표가 1,3이야. 그 다음에 이번엔 BC를 준 건 아닌데 BC의 중점 M을 줬어.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6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정의에 따라, 무게중심의 정의에 따라, 아니 제가 성질에 따라 이 G라는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공식 써도 해도 되지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지금 세 칸 차이나.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올라갈 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끝나거든? 원래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라고?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이잖아. 네. 그럼 3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만 반영해주면 되니까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분적 공식 안 쓰고 그냥 구한다고 했죠 제가. 네. 그냥 구하면 돼요. 얘는 근데 이제 익힘 1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2번에 보면 2번은 진짜 대입하는 거지. 봐봐. 근데 얘가 어차피 x좌표는 x좌표끼리만 관련이 있고 y좌표는 y좌표끼리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하면 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3을 3으로 나눈 게 얼마다? 0이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 다음 y좌표만 보면 b 빼기 2a 더하기 6 한 게 마찬가지로 얼마? 0이니까 b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6이겠지. 네. 그럼 얘랑 어떻게 한다? 열림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a가 얼마가 나와? 1 나오고 b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네. 구하면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유형은 이런 정도.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문제. 됐지? 네. 자, 밑에 그러면 문제 그 30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성질이 있어. 이걸 내가 앞서서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거 기억나? 여기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1,3이야. X축의 점 P가 있어. 여기 B라는 점이 5,4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제곱의 합 요런 거 구해본 적 있는 거 기억나? 길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값 구한 거? 아, 네. 자, 요때 X 좌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X 3. 어떻게 나오냐면 요 놈과 요 놈의 뭐야? 평균으로 나와. 네. 맞지? 네. 그래서 하나 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식으로 점이 만약 4개가 있으면 4점의 X좌표 평균, 3점이면 3점의 X좌표의 평균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그러면 지금 이게 3점의 평균이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랑 엮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점을 3개를 줘. 그러니까 삼각형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 삼각형 있고 이 세 점에서 P 잡고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이 얼마? 최소인 점을 구하면 방금 그 룰대로 어떻게 돼?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을 구할 거야. 세 점에. 근데 그게 뭐랑 같아요? 무게중심. 그치, 이게 뭐랑 같다고? 무게중심이 나온다. 요거 이용하는 문제가 지금 몇 번? 30번 문제인 거야. 그럼 30번 문제에서 1번 봐봐. 최소값 구하고 P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게중심이랑 같을까 다를까?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푼다? 일단 무게중심이자 점 P의 위치를 뭐라고 잡는다? A, B. 평균 1, 5, 9의 평균 때리면 얼마야? 15 나누기 3에서 5 네. 5, 3, 4 더하면 12. 10이니까 평균 얼마? 4. 그래서 일단은 P점 좌표이자 G점 좌표가 어디다? 5,4인 거는 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길이 구하면 끝나지. 네. 어차피 이 길이가 똑같진 않거든? 그래서 각각 구해야 돼. 그래서 AP 제곱은 얼마가 돼?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17. BP 제곱은 1의 제곱해서 1. 맞지? 네. 그 다음에 CP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0에서 16이지. 그치?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34가 정답인 거야. 그래서 뭐 길이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근데 좌표를 구할 때 굳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짜 식으로 푸는 걸로 덤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식으로 푼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리만 잘하고 나면 굳이 전개해서 그 축 찾거나 뭐 꼭지점 좌표를 찾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할 필요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네.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네. 알겠지? 오늘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붙는 게 밑에 있는 발전 문제 30번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물론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무게중심 기본 문제랑 뭐 그래서 무게중심이 뭐 직선에 있을 때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넘어가자고. 그럼 뭐 사실은 그건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럼 이 킴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아까 했던 같은 비율로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3번이 이제 보면은 변을 내분할 때 하는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비율이면 원래 삼각형이랑 동일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 다른 비율이면 어떻게 한다? 계모가다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 킴 2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는 중점으로 했으니까 사실상 삼각형 PQR이 1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만든 삼각형이지. 그럼 요 놈의 무게중심이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어떻게 된다? 일치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럼 나 같으면 굳이 이거 중점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하면은 2, 4, 6, 8 더하면 6이겠지 뭐. 그래서 2,6이 뭐다? 무게중심인 게 나와 안 나와? 암산으로 나온다. 그런데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33번처럼 나왔어. 아이고. 와, 자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A점 좌표를 x1, y1, B점 좌표를 x2, y2, C점 좌표를 x3, y3라고 놓은 다음에 이걸 1대2로 내분한대. 네. 그럼 1대2로 내분하면 어떻게 돼? 자, 10이라는 좌표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1대2면 크로스로 곱하는 거지? 네. 그래서 3분의 x2 더하기 2x1 한 개 10이고 네. 그 다음에 y좌표는 얼마야? 8이라며 내분점의 y좌표가 똑같이 3하고 y2 더하기 2배의 y1 식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요 둘을 몇 대면? 1대3으로 내분점 하는 것도 구하면 또 식 두 개 나오지. 네. 마지막으로 요 둘을 몇 대면? 2대3으로 하는 거 하면은 또 식 두 개 나오지. 그럼 식이 총 몇 개 나와? 3개. 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네. 미지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라는 대직거리를 할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1대2, 1대3, 2대3처럼
비율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가 무게중심이 애초에 작도법이 세중선의 교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중선 정리를 배웠단 말이야. 언제? 두 점 사이 거리 할 때. 증명하는 거. 좌표평면에 얹어서 증명하면 15에 한다고 그딴 거 하면서 중선 정리랑 스튜어트 정리를 배웠지. 네. 얘랑 얘랑 합쳐져서 무게중심이랑 합쳐져서 이 중선 정리랑 엮어서 나온다. 중선 정리와 무게중심. 요 유형이 지금 익힘 3번 내용입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설명 바로 할게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진짜 껌이야. 요거 하나 딱 찍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 익힘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루트 2고 중점 M이 있어서 중선을 그었어.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게 무게중심의 에서 M까지 요 길이를 물어봐. 그럼 사실 이건 요 길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사실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근데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아까 배웠던 중선정리, 이거 외우고 있던 중선정리를 써서 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엮여 있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이 효과를 2대1로 내분한다까지 합쳐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중선정리 쓰면 25 더하기 9는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해서 8이겠지. 네. 그럼 이게 34니까 이게 얼마? 17인데 얘가 8이니까 얘가 얼마? 9지. 그럼 AM은 얼마다? 3이겠죠. 그럼 길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겠지. 정답은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중선정리 외우고 있다 라고 하면 엄청 쉬운 문제인 거야. 자, 비슷하게 사실은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36번처럼 나와요, 보통은. 자, 36번 보시면 그러니까 중점이라는 힌트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안 줘도 되지. 원래는 안 줘요. 얘도 착한 거야, 사실은. 봐봐. 사각형 ABC가 있는데 그림상에서 이미 표시를 해줬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M이어서 얘가 2등분 된다고 표시를 해줬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지금 2등분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거 같다고 표시 안 해줘도 되지. 안 해줘도 내가 무게중심의 작도법 생각하면 중점인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나 이렇게 무게중심 이은 선을 그어서 여기가 8, 여기가 7, 여기가 9래. 그럼 중요한 건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대1로 내분하니까 4겠죠. 그럼 이제 중선대를 또 쓰면 되겠지. 이걸 K라고 두면 49 더하기 81을 한 게 2배의 16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K 제곱이 정확히. 네. 근데 얘가 얼마야? 130이다? 그럼 얘가 얼마다? 65다? 그럼 얘가 얼마다? 49다. 그럼 K는 얼마겠죠? 7. 7 나오겠죠. 뭐 이딴 문제 낸 거야. 그럼 BC의 길이는 2배가 얼마? 구하고자 하는 BC의 길이는 얘가 7이니까 14가 된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응. 성분이 진짜 실제 비율이랑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로 질문 나오고. 아, 그림이 네. 보통은 갖게 주지. 시중 문제집은. 아, 시험 때문에. 시험 때는 살짝 그래서 일부러 틀어내거나. 근데 잘 못지. 애초에 시험에 못 쓰지 않아? 아니 그냥 애초에 꺼내는 거는 뭐야. 괜찮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객관식에서 제일 가까운 걸로 찍어도 답이 나오긴 해. 아, 진짜야. 옛날에 중학교 때 그렇게. 왜냐하면은 비율이 살짝 틀어질 수 있게 그려줘도 정말 이상하게 그리진 않잖아. 네. 그럼 내가 다시 그리면 되지. 네. 그래서 길이 재서 제일 길이에 가까운 걸 정답이라고 써도 답은 맞겠지. 예? 그렇게 풀 거야 근데? 아니 객관식 때는 가능하지. 풀면 안 되잖아요. 풀다 그렇게 풀어? 풀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안 되긴 한데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 원래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네. 찍어서 올려줄게요. 거기다가. 네. 가서 합의를 해야 되나? 친구들 이렇게.
가위바위보. 뭐 하기 좀 귀찮다. 저러고 놀 수도 있지 그래. 에휴. 정재훈 이 새끼는 그래서 오늘 부모님 연락 받고 안 오고 부모님이 뭐 어디 간다고 해서 뺀 건데 지가 먼저 연락할 생각 같은 건 안 나? 근데 영상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영상.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영상 보면 뭐 더 한마디 들어야지 뭐. 아 왜냐면은 아씨 카톡방인 것도 안 보고 안 봐. 본다고 했는데 뭘 본다는지 모르겠어. 내일 뭐 월요일 날 하고 나서 뭐 보강한다는데 모르겠다. 어머님이 보내신다고 하는데 옳지 어떨지. 자 어디 우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가로 이제 진도를 좀 나갈 건데 고쟁이는 또 당연히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겠지? 네. 맞아 아니야? 고쟁이랑 워크북이랑 꽉 채워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추가로 오늘 나가는 부분도 해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 단원을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할 거야. 내가 번호를 끊어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자, 이번에 두 번째로 할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지? 자, 직선의 방정식도 크게 네 덩어리로 쪼개져 있거든? 여기 지금 보면 교재 이쪽 한 펴봐. 그 강아지 그림 있는데 여기 앞에 여기. 그 앞에 있어. 35쪽.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구하는 게 있고 첫 번째로 아니 35 앞보가 없어 내가? 아 29부터 말했구나. 그러면 설명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점직거라고 해서 그 공식까지 있는데 우선 오늘 목표는 지금 1시간 남았잖아. 네. 자, 1시간 동안 개념 설명할 목표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과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우선 직선의 방정식부터 할게요. 자, 1번. 1번은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라고 하면 돼. 정식 구하기. 그러면 일단 직선이라는 애가 규정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 자, 내가 얘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을 원하는 거거든. 그럼 제약 조건이 당연한 건 제가 우리가 보통 직선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생겼지. 네.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제약 조건이 몇 개? 두 개면 돼.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번 한 점과 기울기 정도가 주어지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이 한 점을 알아. 그럼 여기 지나는 직선이 회전할 수 있으니까 무수히 많단 말이지. 근데 기울기를 고정해서 회전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직선이 몇 개죠? 하나 되는 거죠. 못 움직이게 막아버리면.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한 점이 예를 들어 x1, y1이고 기울기가 m이라고 쳤을 때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y-y1은 m의 x-x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얘기해볼게. 내가 요 점이 지금 고정점이야. 이 점을 지나. 그리고 자치의 방정식 얘기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자치의 방정식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직선이나 뭐 곡선이나 원이나 이런 도형 있잖아. 네. 이 점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도 이 점들이 여기 위로 이렇게 깔리잖아. 그러면 이 점들이 가지는 속성이 이 직선이 되는 거잖아. 이 점들의 자치. 내가 막 x에 1, 2, 3, 4, x에 마이너스 100억부터 마이너스 9,999마디 쭉 집어넣어서 쭉 점을 찍어봤더니 궤적이 직선이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그 자치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이 점이 움직이는 궤적이 이 점이 어떤 놈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x와 y의 관계식을 원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y는 뭐 2x 빼기 3 하면 직선인 거고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 이렇게 정리되면 2차 함수인 거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따구로 나오면 원인 거고
뭐 나중에 기하 가면 이제 배우겠지만 이따구로 나오면 뭐 쌍곡선인 거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게 x랑 y의 관계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 네. 말을 많이 해서 덥네. 자 그러면 물어보자. 그럼 내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요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렇게 둔 거야. 됐어? 네. 근데 얘랑 얘랑 기울기가 얼마라고? m이 있잖아. 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 거야. 어떻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죠.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변화량이라고 썼고 그 고등학교 보면 이제 그걸 델타라고 표현해서 아마 미적할 때 지금 배우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델타 x, 델타 y가 크게 말하면 그리고 참고로 미적 가면 이제 dx, dy 배우지. 이게 똑같이 델타거든.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변화량이야. 근데 얘랑 얘랑 차이가 뭐야? 얘는 큰지만 큰 거고 얘는 엄청 작을 때. 아니 뭐야? 봐봐. 하나 얘기해줄게. y는 x제곱이 있어. 요때 요놈의 이 순간의 변화율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아. 그걸 우리가 볼까? 예를 들어 1,1이라는 점에서의 변화율을 도함수 구해서 대입해서 기울기 얼마? 2라고 표현하지. 근데 사실 그게 기울기가 이게 미분계수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별 얘기가 아니라 얘가 요때는 x가 1 커질 때 y가 2 커지는 변화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네. 이걸 돈으로 주식 방해하고 이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수익률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배 해주는 식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3은 2배가 되는 식이야. 그런 느낌. 아이씨 안 할래.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이제 섰어. 자 다시 안 하기로 약속하고. 자 아무튼 시끄럽고 못 듣는 척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모 있던 걸 넘기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해놓은 거지. 자 참고로 요거 할 때 추가로 이제 어떤 내용이 붙냐면 나중에 워크북 보면 다 정리되어 있긴 하거든. 이 기울기 각도를 줄 때가 있어. 이루는 각을 줄 때가 있어. 정확히 쓰자면 x축의 뭐 표현이 좀 붙어 앞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탄젠트 세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원래 기울기가 말한 것처럼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럼 얘가 직접적으로 기울기를 줄 때도 있지만 요 각도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 이미. 자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 요 놈을 얘기해요. 이 오른쪽 방향. 네. 요 놈이랑 이루는 각이 예를 들어서 30도야. 그 이거 힘들어요.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중학교 때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 했잖아. 콘센트 센터를 좀 대수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수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죠? 중학교 때 또 삼각함수를 배웠으니까. 아, 네. 그래서 탄젠트 30도가 얼마지? 루트 3분의 1이라고 배우고 있을 거야.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야. 단순하게 생각해. 기울기는 얘가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탄젠트라고 맞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상 기울기가 뭐랑 동일하다? 탄젠트 세타랑 동일해. 근데 우리가 알잖아.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루트 3 커질 때 1 커지니까 루트 3분의 1이야.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냥 어렵지 않아. 그러면 얘가 만약 각도가 45도면 45도면 1대 1대 루트 2니까 1분의 1에서 1이지. 60도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지. 그냥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튼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 주어질 때는 어떤 식을 쓴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네. 저 세타가 30, 60 그런 거 주죠. 뭐 아닌 건 못 주지. 아니면은 47.2도 준 다음에 옆에 탄젠트 47.2도가 얼마나라고 주겠지.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구해? 계산기도 없는데, 그치? 네. 계산기 넣으면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점이 주어지는 거거든. 2점이 주어지는 거. 그럼 2점이 주어져도 마찬가지 잘 봐봐. 요점 지나면서 요점 지나는 직선이 여러 개일 리는 없죠. 하나죠. 네. 그래서 요거를 물어봐. 요걸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번처럼 할 건데 기울기를 구해서 1번처럼 하면 돼요. 네. 정답 1번 방식. 그래서 굳이 공식을 쓰자면 먼저 기울기를 x2 빼기 x1, y2 빼기 y1으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을 x1을 쓸지 y1을 쓸지 분리 정하면 되겠죠? y 빼기 y1으로 할게 난 이번에는. 그러니까 1번식에다가 하는데 기울기만 이렇게 구해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일한 내용이죠?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x 절편 정보랑 y 절편을 주는 거야. 선생님, 근데 그럼 이게 2점 줄 때랑 똑같은 건데 맞지. 당연히 이것도 결국 2점을 준 거잖아. x절편, y절편 주면. 근데 요거는 따로 요번에 고등학교에서 U로 요거는 좀 빨리 쓰는 법이 있어요! 라고 외우라고 또 추가로 주는 거니까 요것만 따로 하는 거야. 여기서 좀 특화된 애지. 자, x절편이 예를 들어 A고 y절편이 B야. 그러면 그림상으로 봐봐. 여기가 0,B고 여기가 A, 0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요 2번 방식처럼, 그러니까 지금 2번처럼 2점이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 구하고 해서 대입해서 풀면 나오는데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어떤 애가 나온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가 나와. 실제로 요식 잘 봐봐. A, 0 넣으면 A 넣고 0 넣으면 1 나오지. 0 넣고 B 넣으면 1 나오지. 근데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봐. 우리가 대등성이라고 해서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이 점이 이 직선, 이 식 위에 있는 애야. 맞지? 이 함수든 직선이든 곡선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근데 A, 0을 넣었더니 성립하고 0, B를 넣었더니 성립한다는 건 요 두 점을 지나는 애라는 얘기지. 근데 이건 직선이잖아. 지금 구조가. 네. 그러면 하나밖에 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네. 물론 처음 증명할 때는 얘처럼 해. 무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증명한 뒤에 이걸 외워서 푼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외우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지. 빠르게 뭘 구할 수 있다?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x절편, y절편 빠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사실. 그래서 이런 거지. 만약 너한테 이런 애 줬어. 그럼 보자마자 x절편 4,0 y절편 6,7 나오면 된다. 오히려 이게 더 핵심이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3개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잘 봐. 뭐가 있냐면 x축과 평행한 경우,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양호해. 5번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근데 얘도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긴 하지. 근데 잘 봐. x축이랑 평행한 애는 그냥 y는 3 같은 애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보면 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y는 0x 더하기 뭐 n꼴 이런 식인 거잖아. 네. 그래서 사실은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y는 뭐 n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y축이랑 평행한 애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기울기가 존재해요? 얘가 식이 어떻게 나와? x는 n같이 나와. 네. 그러니까 y는 꼴로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얘도 직선이 아니야? 맞죠. 직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 방식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야. 야, 나는 분명히 직선을 1차 함수라고 해서 이딴 식으로 배웠는데 이걸로 표현 못하는 애가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책임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고로 이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표준형이라고 배우죠? 네. 그래서 보편타당한 일반형이라는 애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얘 같은 경우는 y가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이 상태는 지금 y가 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m을 0을 넣으면 x를 사라지긴 할 수 있는데 y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반형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사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야 y도 없앨 수 있거든.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거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일반형이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불안정함이 덜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얘가 열받는 거는 정보가 좀 바로 눈에 안 보여. 얘는 대놓고 기울기랑 y절편이 보인단 말이야. 얘는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이따가 나중에 이제 표준형 일반형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거 일단 그거 나중에 그거 넘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직선을 표현하는 법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애는 기울기가 0이다. 그래서 y는 3같이 나온다. y는 그래서 n처럼 나온다. 근데 y축에 평행한 애는 이게 이렇게만 넘어가도 기울기가 양수로 엄청 큰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음수로 엄청 작은 거야. 근데 그 둘이 아니지. 그래서 기울기가 있다 없다?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존재하지 않지 기울기가. 표현하기가 좀 불편한 거야. 뭐 x축이랑 90도를 이룹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그 표현이 없는 거야. 왜냐면 기울기가 애초에 x가 커질 때 y가 얼마나 커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가 안 커지고 y만 커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거든. 그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를 못해. 그래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기울기가 없어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문제 세부 유형이 있겠지? 자, 대표 유형. 자, 대표 유형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일단 1번은 맨날 하는 그 1번은 간단한 기본 문제는 당연한 거고, 기본 문제는 여기 지금 배운 공식에 그냥 때려 넣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때려 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가 있냐면 세 점이 탄직선 상에 있는 거. 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넓이를 분분하는 거지. 넓이 등. 이 직선이 뭐? 넓이를 2등분, 3등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 등분하는 건데, 이게 뭐 쉬운 거 몇 개 외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무식하게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넓이 쪼개기 관련된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삼각형 뭐 넓이를 2등분 한다, 뭐 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4번이 있는데 이건 여기 안 넣을게 차라리. 왜냐면은 나는 이게 여기 좀 이상한 게 이제 표준형 일반형 설명 듣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뒤쪽에 두 번째 파트로 내가 넘겨서 설명할게요. 두 직선의 위치만 하면서 알겠지? 네.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표준형 일반형 설명을 하고 돌아와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유형 한번 풀어볼 거야. 이거 이제 사진 찍어서 또 정리돼 올려줄게. 요만큼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면, 머릿속에 정리돼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익힘을 보면서 개념 설명을 해봅시다. 우선 익힘 1번을 볼게요. 자, 기울기를 그냥 주면 좋은데 뭐라고 줬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 30도. 그러면은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기울기는 탄젠트 30도인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분의 1이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지. 네. 그리고 한 점을 추가로 줬어. 한 점 좌표가 얼마래? 루트 3,1에. 그럼 이제 저거를 저식에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y 빼기 2는 3분의 루트 3 괄호 열고 x 빼기 루트 3이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y는 걸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요 놈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면 나와. 그리고 얘만 좀 신경 써주면 별 문제 없다. 자, 2번은 2점 주어진 거네요. 근데 점을 또 그냥 주면 좋은데, 난 그래도 괴롭힐래. 이거 너무 그냥 주면 너무 쉽잖아. 그냥 얘 딸깍하고 푼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네 문점 내용이랑 엮어서 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A라는 점이 얼마? 5,-4, B라는 점이 -1,2고, 이건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한 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X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0해서 3 나오고요. y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크로스로 곱해서 매칭시키면 2 더하기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점을 3, 마이너스 2로 주고 기울기를 얼마 줬어? 기울기를 2로 줬어. 그럼 이거를 저 1번 공식에다가 딸깍 집어넣으면 y 더하기 2는 2배의 x 빼기 3이 돼서 y는 2x 빼기 8이라는 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아 선생님 저 그냥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대입해도 돼요? 됩니다. 안 되겠냐고 되는데 이제 중학교 때도 했던 걸 또 하는 이유는 조금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학술적인 표현을 맞지? 그때는 약간 야매로 배우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좀 제대로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딸깍하고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다 똑같이 쉬워요. 그대로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 쉬워.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봅시다. 익힘 2번에 보시면 자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로 가볼게요. 그래서 둘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2번에 자 익힘 2번에 1번만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익힘 2번에 1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요. 1분의 x 더하기 2분의 y가 1이다가 주어졌어. 그러면 p점 좌표, x절편은 어떻게 돼? 그렇지. 그래서 볼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다가 y절편 구하래. y축과 만나는 줄 y절편이지. 그럼 q점 좌표는? 그렇지. 잘했어. 이게 뭔가 싶지? 아, 그래 간단한 거야 아직은. 자 그럼 이제 이 PQ를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원래는 요거 기울기 바꾸셔도 되지만 난 어떻게 구한다? 이게 결국 x절편, y절편이니까 1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정리해야 y는 꼴로 정리하라고 하면 양변을 4 곱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표준형으로 하라고 그죠? 표준형으로 하라고 있으면 되고 사실은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고 아무도 안 해. 이렇게 써도 맞은 거야. 배웠잖아. 학교 교과서 심지어 있다고 이 모양은. 근데 일반형이라 하면은 아래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도 넘기면 일반형도. 근데 안 돼요?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 돼. 어차피 정리를 안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려면 y는 ax 플러스 b꼴로 정리하시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사실 이런 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거지.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 왜 정리 안 했어 하니까 하라는 말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 이거 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감점 당하거나 당할 수는 있어도 웬만해서 틀렸다고 얘기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여기서 69번, 70번도 되게 쉽게 풀릴 건데, 71번 한번 볼까? 이거 뭔 얘기예요? 자,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OAB의 외접원의 중심 좌표가 2,3이래. 그때 L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 물어볼게요. 이거 외접원의 중심 좌표를 줬잖아. 네.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얘가. 네. 그럼 이제 눈치를 깔 거야. 여기에 외심이 있죠? 네. 그 외심 좌표가 얼마라고? 2,3이야. 그러면 이게 딱 절반이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가 얼마죠? 0,6이겠죠. 그죠. 그죠? 여기가 얼마죠? 4,0이겠죠. 네. 그럼 이 직선의 방식 어떻게 구하면 돼?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가 1이다. 뭐 이렇게 풀라고 내 문제인데 이게 왜 빨간색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난이도가 지금 근데 요거 배우고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사실. 그치?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1번, 2번, 소가로 1번, 2번, 3번처럼 기본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배우는 거니까 안 외워질 수 있지. 근데 이 외우는 내용의 난이도가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다는 거야, 내 말은. 이해했어요? 네. 이제 설명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아. 아니, 나 이거 봐. 내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보고 그냥 순서에 나온다니까?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둘의 기울기를 구해. 네. 그리고 다른 점 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한 점이 겹치지. 네. 그럼 같은 점을 지나지, 어떤 한 점을. 근데 기울기가 같으니까 직선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동일 직선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B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같은 직선 두 개니까 이 둘이 일직선상에 있는 게 맞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으로 이렇게랑 이렇게로 해도 이 점이 그러면 같은 점이고,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 마지막으로 이렇게랑 이렇게를 잡으면 얘가 고정점이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푸는 게 뭐냐면, 이 셋이 그러니까 A, B, B, C, A, C 있잖아. 이 중에서 둘을 잡아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들은 어떻게 된다? 어떤 한 고정점을 공통으로 쓰고 같은 기울기를 가지게 되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되는 거야. 근데 한 점이랑 기울기가 같아지면 결과물의 직선이 어떻게 돼? 동일한 애가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얘들을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애초에 세점 지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문을 안 가지는 애들은 사실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기는 해. 그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 얘기인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애들이 외울 때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요를 증명하는 공식으로 뭘 쓰냐면, 두 점을 골라서 만든 놈의 기울기가 같으면 된다라고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라고 질문하는 거야, 애들이. 네. 왜 그럼 그게 하나밖에 안 나와? 왜 그게 같은 애가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의 AB의 기울기랑 네. BC의 기울기가 같으면 네. 왜 이 세 명이니까 이게 같은 직선이다라고 규정하게 되느냐,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왜 저러면은 한 점이랑 기울기 같을 때 같은 거는 하나인 걸 의미를 안 가져요? 어? 아니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애들한테 하는 설명인데, 납득이 되는 애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의 풀이법이 왜 그거냐라고 애들이 물어볼 때 하는 대답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결과물만 외우는 애들 입장에서는 궁금해 되는 거야. 얘들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식이 왜 얘랑 얘가 기울기가 같아요를 쓰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자,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 B라는 점은 공통이지? 근데 한 점을 해서 지나고 기울기가 같으니까 요 직선과 이 직선이 식상으로 똑같은 애가 나오니까 얘들이 같은 직선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라고 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관심 없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 지금 여기 두 번째 파트,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은 뭐다? 어차피 어떻게 잡든 간에 또 뭘로 푸는 거다? 진짜 직선을 세 개 구해서 세 개가 같아요로 푸는 게 아니라 기울기만 확인하면 된다고. 왜? 어차피 한 점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익힘 3번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익힘 3번에 2번처럼 표현을 해도 똑같은 말이죠.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이번에 경우에서 할 때 했던 것처럼. 그치? 자, 그래서 여기 A라는 점이 1,0이고 B라는 점이 2,4고 C라는 점이 5,A인데 얘들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뭘 구하면 된다? 내가 편하게 AB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게 좀 편한 걸 하면 돼. 문자가 좀 적은 걸 하면 되겠지? 뭐 지금은 별 상관없으니까 BC의 기울기를 따로 구하면 된다. A씨로 하면 안 돼요? AC로 해도 돼. A가 더 편해 보여? 네. 아, 그럼 AC로 하자.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누가 공통점이야? A라는 공통점을 쓰고 있으니까 한 점은 고정돼 있고 기울기까지 같으면 무조건 같은 직선이겠지. 내가 안 구해봐도. 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4분의 A인가요? 미안. 이 밑에 게 4분의 A지. 이게 4분의 A고요. 정신 났어. 자, 위에 거는 얼마가 나와요? 1분의 4가 나오죠. 네.
요 밑에는 4분의 a가 나오지. 이 둘이 어떻게 된다? 같으면 되니까 a가 얼마다? 16인 걸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 무식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애도 있단 말이야. A, B로 두 점 아니까 직방 구하고 B, C로 두 점 아니까 직방 구하고 C, A로 직방 구하서 이 셋이 똑같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정말 무식하고도 무식한 방식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네. 기울기 같은 거 하면 자동인데 왜? 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이 있었고요.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이 있는데 뭐 일단 물어보자.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이 있어. 이거 넓이 2등분하는 직선 뭐 하다 보면 있겠지. 꽤 많겠죠. 그럼 이렇게 꽤 많은 거는 문제를 낼까 안 낼까? 답이 무수히 많으면 굳이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아니면은 그래서 기울기라도 고정을 시키면 어떻게 풀면 돼? 이 넓이가 전체 넓이 얼마나? 절반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라고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쉬운 게 있다고. 어떤 게 있냐 잘 봐.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 지나면서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해. 그러니까 한 점이나 기울기가 막 계산하기 되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케이스가 있다고 이렇게. 자, 요 점이면 당연히 어떻게 지나가면 돼? 중점 지나가면 되지. 그러면 나는 실제로 이 직선 구하라고 하면 얘는 주어질 거고 네. 이 중점 구해서 2번 공식 쓰면 되는 거지. 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힌트 정보를 이 넓이 2등분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봐.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는 문제인 거야 결국에. 네. 그거를 돌려 얘기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 2등분은 꼭지점 지날 때라고 한정했을 때는 반대편 대변의 중점을 지나간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지? 네. 사각형은 어때? 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2등분하라고 하면 못 구해요. 당연히 못 구하죠. 이거 뭐 어디 구하라는 거야? 뭐 감이 안 온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부터 나왔던 애들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배워. 평행사변형을 배운다?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조금씩 성질을 덧대. 그래서 이제 쪼개져서 마른 모랑 누구? 직사각형을 배운다? 그리고 이거 쪼개서 합쳐서 이 두 가지 속성을 합치면 정사각형 나오는 거 기억나? 뒤에 막 그것도 있잖아요. 사다리 벌. 2등분 사다리. 근데 그런 더러운 애들은 안 할 거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제 특성이 잘 안 나오거든. 아. 근데 그 얘기야. 자, 봐봐.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가면 되냐? 중심을 지나가면 돼. 네. 그럼 2등분이 돼. 네. 요거고 지금 말한 자 평행사변형이라든지 평행사변이 되면 마른 거랑 다 되겠지 직사각형. 맞아 아니야? 얘는 넓이 2등분 하라고 하면 어디 지나가면 된다고? 대각선의 중점 지나가면 무조건 넓이를 2등분 해. 왜냐면 잘려나가는 만큼 이쪽이 채워지는 구조라서. 대각선 기억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 대각선? 대각선은 그러니까 이 점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다 돼. 네. 그래서 여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고정점을 돌려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 쓰라고 나온 문제야. 이 공식 때 쓰라고 나온 문제인데 이 한 점을 이런 식으로 넓이를 2등분 한다는 속성으로 점을 돌려서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푸는 법이 되게 단순해요. 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익힘 4번부터 해볼게요. 자, 익힘 4번 보시면 세 점 A, B, C가 있는데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당연히 B, C의 중점 지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야? A라는 점을 지나고 다른 한 고정점으로 두고 B, C의 중점인 1,0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이거를 원래 저걸로 기울기 구해서 풀어야겠지만 절편이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아싸 하고 그냥 1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지. 얘는 지들이 가르쳐놓고는 이거 쓰고 있다. 뭐지 얘들? 지들이 y절편 x절편 하는 거 알려주고 그걸로 안 풀고 왜 이걸로 풀고 있어?
3번도 안 하고 이상한 놈들이네. 그치? 아무튼 이게 쓰면 돼. 맞지?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 넘어가서 사실 밑에도 되게 쉬워요. 그냥 따라 해보면 되는 수준이나 뭐 재훈이는 이 친구로 하면 되고 이소는 어차피 고쟁이의 이런 쉬운 문제 스텝 1에서 풀면 되니까. 자, 사각형도 비슷한 건데 봐봐. 지금 2킴 5번은 사각형 하나를 줘. 근데 얘가 여기가 2,2야. 그리고 이쪽 편이 얼마? 6,4거든? 그럼 당연히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될 테니까 굳이 이쪽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얼마인지 나와? 이 고정점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넓이를 2등분하는 고정점이 어디다? 이 둘의 중점인 4,3인 걸 알지? 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점 지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두 점 정보를 주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베베 꼬아서 주냐라고 하면은 네가 얼마나 아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됐어. 그럼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얼마야? 1. x가 5 커질 동안 y가 5 커지니까 5분의 5에서 1이지. 네. 그러면 y는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뭐 상관없어요. 난 위에 걸로 할게. y 빼기 3은 1 곱하기 x 빼기 4다. 그래서 y는 얼마?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 세우면 끝나겠지. 네. 그러니까 힌트 정보를 돌려주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야. 대단한 내용은 아니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78번에 2번 봐봐. 이쪽 사각형에서 주는 정보는 뭐야? 어떤 점을 지나라고? 고정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거지? 네. 대각선의 교점은 맞지? 네. 그리고 이쪽 편 사각형은 또 이거 넓이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요 둘의 중점이니까 어느 점을 지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2,3이라는 점을 지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 4,2와 2,3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동시에 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할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고정점 정보를 돌려주는 거다. 어떤 점을 지나간다라고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하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해보자. 기울기 얼마야? 6 커질 동안 이거 잠깐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어디니? 그치? 자, 6 커질 동안 5 커졌죠? 6분의 5고요. 그럼 이걸로 쓰면 y 빼기 3은 6분의 5에 x 빼기 2.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거를 이제 y는 꼴로 정리하고 싶으면 y는 꼴로 정리하시고 6배에서 일반용으로 정리해도 상관없고 이 상태로 내고 시간상 정리는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틀렸다라고는 못하죠. 왜냐면 정리되지 않은 꼴이 다른 직선인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해도 뭐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사실. 조금 잔소리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깎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하면. 그치? 그러니까 서술형일 때 깎일 수 있어. 서술형일 때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그치? 객관식은 이제 이렇게 안 물어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고, 그치? 아니, 근데 저렇게 한 다음에 걔가 저 직선 위에 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걸 정리해서 대입할 필요가 없잖아. 저 상태로 대입해도 되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답을 누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혼나야지. 많이 안 깎일걸? 그래봐야. 꽤 깎은 것 같아요. 이거 항의 되게 많이 한 거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세다. 원래 보통 많이 깎았어요. 그렇게 안 깎거든, 보통. 쉽게는, 그건 선생님 마음이긴 하거든. 보통 그렇게 안 깎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80번. 80번을 보면 이건 좀 이상한 거야. 3등분을 한대. 2등분이 아니라. 3등분을 한대. 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느냐? 그럼 무식하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3등분을 하게 되면 3등분을 하는 공식 같은 게 따로 있진 않거든. 한번 좀 해볼게. 그냥 해야지 뭐. 보통 내가 알기로는 저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제 전체 넓이에서 3등분을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구조긴 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 근데 그 요령이 있긴 있어. 이것도 이제 도형이 좀 쉬운 도형, 그러니까 좀 이상한 도형이 아니면 얍삽이가 있긴 하겠지. 자, 봐봐. 이게 지금 4랑 9를 가지니까 넓이가 얼마야? 9, 4, 36이란 말이지.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밑에 거 직선부터 할게. y는
x 플러스 b가 지나가. 그치? 네. 그래서 요 넓이가 3분의 1이니까 얼마를 가져야 돼? 12. 그러니까 요 넓이가 11을 가지는 걸 직접 만들면 돼요. 노가다로. 네. 이해가 돼? 네. 자, 그래서 노가다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근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지. 제가 이게 원래 사각형의 넓이가 4 곱하기 9였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요거가 넓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b지. 네. 그리고 여기가 기울기가 4니까 b 더하기 4지. 아,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2가 되려면 6이 돼야겠지. 그래서 그냥 좀 빨리 약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b가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건 가능한 거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여기 한 칸이니까 똑같은 형태로 여기가 한 칸이겠지. 네. 그럼 여기가 5칸이겠지. 네. 그러면 y는 x 더하기 a가 얼마다? y 절편이 9 빼기 5에서 4이고 또 뭐 이렇게 약식으로 구할 수는 있지. 뭐 좌표로 해서 진짜로 막 철저하게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저렇게 되면. 저렇게 이제 좀 얍삽하게 풀 수 있는 경우는 얍삽하게 푸는데 사실 해설지를 보시면 나와줄게요. 해설지를 보시면 뭐 비슷하게 해요. 이렇게 구해서 공식에 넣어서 내가 착하게 푸는 거야. 진짜 해설지는 막 좌표를 막 진짜 구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등분 할 때처럼 얍삽하게 진짜 딱 한 점을 바로 뽑아낼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뭐 심화 문제는 당연히 그냥 그 노가다를 좀 하게 문제를 만드는 거지. 근데 원래 이 문제를 이게 출제 의도랑 안 맞는 거지. 왜냐면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의 출제 의도는 고정점을 주는 힌트를 돌려주는 거였잖아. 그치? 네. 근데 이제 쟤는 그냥 아예 무식하게 풀라고 되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유사유형이라고 붙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뭐 넓이 관련된 거. 그래서 예쁘게 이등분하는 케이스, 특이 케이스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되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내용은 끝이 난다는 거야.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거는 말했듯이 표준형 일반형 설명이 필요한 거라서 하고 하는 게 더 맞긴 한데 그냥 할까? 그냥 하고 하면 되지 뭐. 이미 배웠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냥 설명을 잠깐 하고 하자. 아.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살짝 설명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걸 언제 설명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 그럼 지금 설명하고 여기다 그냥 붙일게. 네. 4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형의 해석이지. 일반형. 자 우선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형이 있고 표현을 좀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원래 따로 여기다 써야겠다.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 기본형은 y는 mx 같이 y 절편도 없는 원점지라는 그런 거야. 그치? 대표적으로 y는 x, y는 2x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본형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애를 만드는 게 표준형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평행이동하는지. 네. 그래서 y는 mx라는 애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 기울기는 또 m을 바꾸면 바꾸겠지만 m이 고정되어 있다고 쳐도 얘는 뒤에가 더하기 0, y절편이 0으로 고정이라면 움직일 수 있게 해서 표현하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애를 표준형이라고 해. 네. 그럼 이 얘는 어떤 애지? 얘는 이제 기울기랑 y절편이라는 한 점과 기울기가 대놓고 표현이 되어 있는 애야. 네. 좋은 애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너무 쉬운 애란 말이야.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그 요놈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유도 높고 조금 더 합리적인 표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직선을 표현하는 일반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x랑 y랑 상수항으로 구성된 애 아니냐.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 쓰는 애를 일반형이라고 불러. 맞지? 그럼 일반형의 장점은 약간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대신에 단점은 정돈이 안 된 상태라 정보가 명확하게 바로 안 나와. 내가 예를 들어 x-2y 더하기 3은 0이다를 보고 얘가 기울기가 얼만지 y절편이 얼만지 이런 게 바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리하겠지. 네. 바꾸면 2y는 x 더하기 3이니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고 나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분의 3인 직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이 내용이 지금 말하는
일반형, 표준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뭘로 주겠어? 정리 안 하고 줄 거야. 왜? 얘들은 정리해주고 싶지가 않아. 그걸 너한테 시키고 싶단 말이야. 내가 우리 집 애들한테 식구름 시키는 건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 우리 집 애들이 방 청소가 애들 이제 혼자 나중에 커서 자취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미리미리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청소가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손에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쥐어주고 청소해 시키는 것처럼 일반형을 던져놓고 네가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해석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익힘 몇 번? 익힘 6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주어지는데 1번을 보면 a랑 c랑 0보다 크고 b랑 c가 0보다 크대. 근데 이제 약간 눈치껏 설명을 해주자면 이게 y는 꼴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y는 꼴로 정리하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빼기 b분의 c가 나와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주는 게 있죠. 지금 얘는 a랑 c랑 부호가 같아요. b랑 c랑 부호가 달라요. 근데 이걸 여기다 반영을 하면 네? 비수가 같아요라고. B랑 C랑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아요라고 했지. 미안 내가 잘못 말했어. 자 A랑 C랑 부호가 같은 거지 0보다 크면 네. 풀풀 마마지. 네. 그래서 풀풀 마마로 같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같아지면 실제로 얘들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음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기냐? 아래로 내려가. Y 절편도 음수인데 기울기도 음수인 애가 됩니다. 그러면 몇 사분면을 지나? 1 빼고 2, 3, 4를 지나겠지. 제1 사분면, 제2 사분면, 제3 사분면을 제4 사분면 중에서 제1 사분면만 안 지나가는 거지. 이 정도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럼 2번 봐봐. A랑 B랑 부호가 다르지, 음수니까. 네. 그럼 B랑 C랑 어떻게 된다고? 같아요. 부호가 같으면 사실상 요거는 기울기를 영향을 주는 거잖아. 네. 기울기는 반대로 어떻게 해? 양수 y 절편은 반대로 음수인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네. 그래서 1, 3, 4분면은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만일에 AC가 양수래. 그럼 실제로 기울기는 뭐다? 부호 반대니까 음수겠지. 네. AC면 절편이지 미안. Y 절편이 A랑 C니까 맞지? AC는 딴 얘기지 미안. B가 아니구나 미안. 다시 할게요. B가 0이래. 자, B가 0이면 AX 더하기 C는 0에서 X는 그러니까 Y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Y가 없어진 요거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 거야. 맞지? 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일반형은. B에 0을 넣으면 맞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서 되는데 여기서 A랑 C랑 같은 부호니까 얘는 부호가 반대로 음수겠지. 네.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깁니다. Y축과 평행한데 음수 쪽에 있는. 그럼 2, 4분면, 3, 4분면 지나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건데 어렵지 않죠? 네. 뭐 간단히 푸시면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울기 관련된 거 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됐다?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별 내용 없죠? 이게 다야, 이게 다. 네. 그리고 뭐 조금 뭐 살을 사진 찍을 수 있게 살을 붙이자면 기울기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고정점 찾는 거. 맞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변화. 이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또 압축해서 알고 있으면 편한 거지. 시간 좀 애매하다. 그 다음 거 알아서. 7분 남았는데.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되나 오늘? 몇 가지만 합시다 오늘. 나머지는 문제 풀면 되니까. 이 부분 숙제를 내야 되고 워크북도 줘야 되니까 잠시만. 워크북은 지금 뽑아볼게. 사실 요만큼 가르쳐놓고
또 다 줘야 돼서 좀 양이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카톡방에 올리고